정부의 정보 인식에 대한 문제, 안보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거세게 좀 지적도 있는데요. 이 관련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또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서 좀 또 강한 언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얼빠진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우리 수석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예. 보세요? 아니 뭐 야당으로서는 뭐 충분히 그 비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우선 뭐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9.19 그 남북 군사 합의까지 안 올라갈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환상에 취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 우리끼리 쉽게 얘기해서 그 이 재래식 전력부터 휴전선 주변에 또 네. 서해 그 수역에 이제 무장을 좀 줄이면 대체하는 병력을 줄이고 하면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은 뭐 거기까지 좋았으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제도 저희가 열강에 지금 각축장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런 무슨 우리 남북 간의 무슨 평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이 종합적인 그 시야를 놓고 본다면 그 중에서 저희가 진짜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잖아요. 이번에도 오늘도 당장 이 쏜 것이 가장 큰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저희란 말이에요. 한반도는 당연히 다 그 저기에 들어가니까 그 사정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9.19 군사합의부터 지금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까지 뭔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 점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이건 좀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경욱 그 자유한국당 그 대변인의 표현을 보면 평화 환상에 취해서 어설픈 대북 행보를 보였다. 그다음에 스스로 무장 해제했다. 뭐 이런 지금 표현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목선 사건이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까지 요구를 했고 어제 이전 수석도 전면 네. 폐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폐기는 아니고 재검토. 재검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초점을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로만 맞추면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의 인식인가는 사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선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는 경계 실패가 분명히 있어요. 네. 여기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사지라고 하는 표현의 원조가 우리 수석님이 아니었던 거 기억을 하는데 네. 발표 네. 과정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마사지를 했던 어떤 의혹이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잠깐 메시지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야겠습니다. 마사지 원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대통령의 메시지에 오해가 있을 때 그 표현 같은 것은 좀 바꾼다는 차원의 마사지였지. 순화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걸 팩트를 왜곡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사지가 아니고 날조입니다. 아무튼 이제 마사지라고 외국 날조예요. 비유적인 신조로 예, 예.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 그 수석님이신데 네. 아무튼 이제 그 본질은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목선 사건이 9.19 군사 합의가 원인이 돼서 목선 사건이 나왔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9.19 군사 합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적 비약도 아니고요. 거의 우주선 수준으로 그냥 그 우주로 날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한다. 예. 그러면서 육상, 해상, 그다음에 하늘 여기서 이제 그 설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고 예를 들어서 독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목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해상 경계 활동을 금지한다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고 근데 왜 자꾸 9.19 군사합의하고 연결을 짓는지 이걸 어떻게 가냐면 논리가 이렇더라고요. 9.19 군사합의 때문에 마치 평화가 달성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네. 착각을 하다 보니까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 기강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할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논법으로 가고 있는데 자, 논법이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내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잘 대변해 자, 주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싶더라고요. 한번 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목선 사건의 발표 문제 말고 오인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 포착을 못했는가? 이걸 보면은 화상으로는 포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화상에서 그 배를 어선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강해이의 문제냐, 착오의 문제냐?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한 게 기강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제대로 대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도대체 기강회의하고 연결이 돼서 평화 무드에 빠져가지고 기강이 해이져서 안보에 구멍을 뚫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라는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요? 예. 우선 그 지금 왜 목선 사건과 그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남북 군사 합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평화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경계 실패를 가장 이 전투에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매우 기본이거든요.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차례라고 얘기할 때 기합 준다 그럴 때 그 어리잖아요. 어리 빠졌다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기합 주는 거거든요. 차려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얼빠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체적으로 지금 저 남북 관계가 지금 뭐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고 남북 군사 합의로 뭐 이제 초소도 없애고 뭐 적대행위 하지 말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위에 사람이 낮잠 자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은 영해로 나가서 타령해서 돌아다녀. 네. 그런 일들이 제2함대에서도 생긴 것이고 목선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 진상규명이 사실 안 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왜? 어떻게 그 2주일 동안 표류를 했다는 오징어 잡이 배에서 내린 분이 그렇게 말쑥하게 양복을 북한 인민복 차려입고 예. 그다음에 그 두 명은 또 그 합동신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하루 지나서 돌려보내고 그 두 사람에 대한 합동신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그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뭔가 우리의 이 경계태세나 방위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뭔가 찔러본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를 저희가 평화무드에 젖어가지고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직은 좀 더 규명돼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선 이번 독도 영공에서 벌어진 그 일련의 일은 사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라는 게 물론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돈 아껴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 한미 훈련 예. 취소하자 했지만 요번에도 지금 그 북한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무슨 작전 능력을 무슨 서로 맞춰보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사실은 북한이요 제일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이 카드 중에 하나예요. 왜냐? 예를 들면 우리 을지 프리덤 훈련이나 그 키리졸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전역에 전군에 비상이 걸린다고. 예. 그러면 거기에 드는 뭐 비용, 그다음에 뭐 기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비용이거든요. 저희는 기껏 해봐야 1년에 한 합쳐서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드는데 북한에게 그 전군 동원령을 내린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독도에서 이번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는 뭘 보여준 거냐? 다시 우리가 한미 동맹 그리고 작전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직결되는 건 또 뭐냐면 요거만 제가 얘기하고 이제 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국방부에서 아침에 브리핑할 때 그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지금 9.19 남북 합의에 저촉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답을 못했어요. 그건 좀 더 우리가 검토해봐야겠다.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예. 말이냐? 그러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쏘면서 도발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평화무드에 젖어서 그렇게 그냥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네. 얘기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논점을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지금 안보 구멍이 뚫렸느냐 아니냐 이렇게만 한정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좀 웬만하면 이제 과거 정권에 있었던 일은 뭐 이야기하면 또 내로남불이니 뭐니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천안함 폭침 사건에 그 우리 군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북한의 잠수정이 몰래 들어와서 어뢰를 쏴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을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도중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이 상황은 목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1번 이게 하나가 있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독도 영공 침입은 북한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이었는데 자,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하면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9.19 군사합의는 또 직결이 안 되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기 시작한 걸 보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때 뭐를 하냐면 두 나라가 중러 연합 해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발표를 하는 게 2011년이에요. 네. 그다음에 2016년 10월에 가면 뭐를 발표를 하냐면 사드 배치가 있고 난 다음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고 또 발표를 하는 게 2016년 10월이에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해상 육상에서 있었던 연합 훈련이 공중으로 간 거예요. 올해 네. 들어서. 그러면서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벌어진 건데 이 추세를 보면은 9.19 남북 군사 합의와는 상관없이 동북아 상태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환경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의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는 사실은 현상에 대한 설명도 제지를 못할 뿐더러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